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탈중앙화 금융, 줄여서 디파이라고 부르죠.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은행 없이 돈을 빌리고 정부 같은 중앙기관 없이 자산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세상. 이게 바로 디파이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쓰는 은행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알고리즘, 그러니까 코드 덩어리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모든 금융 결정의 주도권이 온전히 여러분 손에 쥐어진다면요? 네, 바로 이 상상에서부터 디파이의 모든 혁신이 출발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개념, 디파이가 도대체 뭔지 그 기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디파이, 이름부터 좀 어렵죠? 근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공공 블록체인이라는 투명한 디지털 장부 위에 세워진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간 관리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같은 개인들이 서로 직접 바로 돈을 주고받는 거죠. 이걸 P2P, 즉 개인 간 거래라고 하는데 이게 디파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디파이가 기존 금융이랑 뭐가 다른지 그 핵심 특징 4가지를 짚어볼게요. 첫째는 투명성이에요. 모든 거래 기록이 공개 장부에 남아서 누구도 이걸 조작하거나 속일 수가 없어요. 둘째, 탈중앙성이죠. 은행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주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가 좋을까요? 바로 세 번째 특징으로 이어지는데 중간에 껴서 수수료를 떼가는 중개인이 사라지니까 수수료가 저렴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건 대부분 이더리움이라는 특정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모든 걸 처리해줍니다. 아니, 근데 중간에 은행도 없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쵸? 마치 마법 같잖아요. 지금부터 이 마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디파이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는 2개의 핵심 기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데이터를 블럭이라는 상자에 담아서 암호화된 사슬로 꽁꽁 묶어놓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한번 기록된 내용은 그 누구도 절대 수정하거나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킹이나 위조가 불가능한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장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계약 조건을 아예 컴퓨터 코드로 짜놓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사람이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계약이 그냥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돈 넣고 버튼 누르면 알아서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 같은 거예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바로 디파이의 모든 금융거래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똑똑한 엔진인 셈입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지금부터는 디파이가 실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요. 딱 3단계면 끝납니다. 먼저 여러분의 개인 디지털 지갑을 서비스에 연결해요. 이게 1단계. 그 다음 2단계는 내가 뭘 할지 고르는 거예요. 돈을 빌릴 건지 아니면 코인을 거래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냥 거래 버튼만 누르면 아까 말했던 그 똑똑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나머지는 전부 알아서 착착 처리해줍니다. 실제로 어떤 디파이 플랫폼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메이커다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긴 자산을 맡기면 미국 달러처럼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발행해줘요. 또 컴파운드는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빌릴 수 있는 P2P 대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신세틱스 같은 곳은 주식이나 금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토큰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디파이가 기존 금융과 얼마나 다른지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거래소예요. 우리가 보통 쓰는 중앙화 거래소는요. 거래소라는 회사가 우리 돈을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잖아요. 근데 탈중앙화 거래소, 이걸 줄여서 DEX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내 돈이 내 지갑 밖으로 나갈 일이 전혀 없어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거래만 연결해줄 뿐 내 자산에 대한 통제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정말 큰 차이죠. 와,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모든 혁신 기술이 그렇듯이 디파이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럼 디파이가 진짜 주류 금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역시 기술적인 위험이에요.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 취약점이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이게 다 코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 코드에 아주 작은 버그나 허점이라도 있으면 해커들이 그걸 파고들어서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큰 돈을 훔쳐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요? 아니요, 다행히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라는 절차예요. 말 그대로 보안 전문가들이 출시 전에 코드를 한 줄 한 줄 정말 샅샅이 뜯어보면서 혹시 모를 해킹의 위험을 미리 찾아내서 막아버리는 거죠.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큰 게 바로 규제의 문제입니다. 디파이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자금 세탁 같은 불법적인 일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해결하려고 디파이의 익명성은 어느 정도 지키면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처럼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KYC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라는 이상과 현실적인 규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보안 문제, 그리고 규제 문제,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됩니다. 그건 바로 디파이 생태계 전체가 아직 너무 초기 단계라서 불안정하다는 점이에요. 어쩌면 이게 디파이가 주류가 되는 길에 놓인 가장 큰 걸림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디파이가 이 모든 과제를 다 해결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금융 시스템의 다음 챕터는 과연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여기서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디파이가 기존 금융을 완전히 없애고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서로 통합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새로운 기술이 낡은 시스템을 무조건 파괴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잖아요. 서로의 장점을 쏙쏙 흡수하면서 함께 진화하는 거죠.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디파이는 과연 일부 기술 애호가들만의 실험으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통 금융과 멋지게 결합해서 우리 모두의 금융 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미래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신가요?